지금 이 순간 당신은 어딘가에 누워 있거나 눈을 감고 있거나 혹은 조용히 이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을 것입니다. 그 자세 그대로 괜찮습니다. 오늘 밤 이 시간은 무언가를 이루려는 시간이 아닙니다. 그저 받아들이는 시간입니다. 우주는 이미 당신의 말을 들었습니다. 당신이 말하기도 전에 이미 응답은 시작되었습니다. 에이브러햄 힉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요청은 이미 이루어졌다고. 당신이 무언가를 간절히 원했던 순간, 그 바람이 마음속에서 떠오른 바로 그 순간, 우주는 이미 그것을 들었습니다.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됩니다. 소리내어 기도하지 않아도 됩니다. 당신의 원함 자체가, 당신이 느끼는 그 감정의 진동 자체가 이미 우주를 향한 요청입니다. 에이브러햄은 이것을 3단계 창조 프로세스라고 부릅니다. 요청하고, 우주가 응답하고, 그리고 허용하는 것. 오늘 밤 우리는 그 첫 번째 문 앞에 조용히 서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원하는 것을 말로 표현해야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더 크게 외쳐야, 더 구체적으로 적어야, 더 자주 되뇌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에이브러햄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요청은 언어가 아니라 진동으로 이루어진다고. 당신이 지금 느끼는 감정, 지금 이 순간 몸 안에서 흐르는 에너지의 질감, 그것이 바로 우주에 보내는 신호입니다. 불안함도 신호이고 기대감도 신호이며 지금 이 고요함도 하나의 신호입니다. 그러니 오늘 밤 무언가를 억지로 원하려 하지 마세요. 그저 지금 이 순간의 감각을 느끼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당신이 지금 졸리더라도, 눈꺼풀이 무거워지더라도 괜찮습니다. 잠드는 순간에도 당신의 잠재의식은 여전히 듣고 있습니다. 오히려 잠들기 직전의 그 경계, 의식과 무의식의 경계에서 들어오는 메시지는 낮보다 훨씬 깊이 새겨집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이 소중합니다. 억지로 깨어 있으려 하지 마세요. 눈이 감기면 감기는 대로, 몸이 가라앉으면 가라앉는 대로 두세요. 이 목소리는 당신이 잠든 후에도 계속 흐를 것이고 당신의 내면은 계속 받아들일 것입니다. 잠시 눈을 감고 상상해 보세요. 지금 당신이 있는 이 방의 천장이 사라지고 그 위로 밤하늘이 펼쳐집니다. 별들이 하나씩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별들 사이 광활한 침묵 속에서 무언가가 조용히 흐르고 있습니다. 소리는 없지만 느껴집니다. 진동입니다. 에이브러햄이 말하는 창조의 소용돌이, 보텍스는 바로 그 공간 어딘가에 존재합니다. 당신이 지금까지 원했던 모든 것들이, 당신이 꿈꿨던 모든 장면들이 이미 그 소용돌이 안에 진동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아직 눈에 보이지 않을 뿐 이미 존재합니다. 오늘 밤 당신이 잠들기 전 딱 하나의 질문만 가져가세요. 나는 지금 허용하고 있는가? 에이브러햄은 말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요청하는 것은 잘한다고, 원하는 것을 바라고, 꿈꾸고, 상상합니다. 하지만 정작 그것이 다가올 때 자신도 모르게 막아버린다고, 의심으로, 두려움으로, 이게 정말 될까? 라는 생각으로. 허용이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긴장을 조금 내려놓는 것, 결과에 대한 집착을 잠시 쉬게 하는 것, 그리고 이미 응답은 오고 있다는 가능성을 마음속에 조용히 열어두는 것, 그것이 허용입니다. 자, 이제 천천히 몸에 힘을 빼보세요. 어깨에 들어간 힘을 내려놓고 턱에 물린 긴장을 풀어주세요. 손가락 끝까지, 발끝까지 숨을 내쉬면서 조금씩 가라앉는 느낌을 허용하세요. 이것이 오늘 밤의 실천입니다. 무언가를 해내려는 것이 아니라 내려놓는 것. 에이브러햄은 말합니다. 우주는 당신이 통제를 놓는 순간 비로소 일하기 시작한다고. 오늘 밤 당신의 유일한 역할은 받아들일 준비가 된 상태로 잠드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에이브러햄 힉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주의를 기울임으로써, 원함으로써 바람을 통해 요청한다. 그것이 바로 요청이다. 당신이 오늘 하루 느꼈던 모든 원함, 더 나은 삶에 대한 바람, 사랑받고 싶다는 마음, 자유롭고 싶다는 감각, 그 모든 것이 이미 우주를 향한 신호였습니다. 우주는 이미 들었습니다. 이제 당신이 할 일은 그것을 믿고 오늘 밤 편안히 잠드는 것입니다. 내일 아침 그 응답은 조금 더 가까이 와 있을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무언가를 원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더 여유로운 삶을, 어쩌면 더 깊은 평화를, 어쩌면 아직 이름 붙이지 못한 무언가를. 그 원함 자체가 이미 하나의 신호입니다. 오늘 밤 우리는 그 신호가 어떻게 우주에 닿는지를 함께 살펴볼 것입니다. 천천히 숨을 내쉬세요. 잠드는 순간에도 잠재의식은 듣고 있습니다. 에이브러햄 힉스는 현실 창조의 전 과정을 3단계로 설명합니다. 첫째, 요청. 둘째, 우주의 응답. 셋째, 허용. 이 3단계는 마치 강물처럼 이어져 있습니다. 요청은 당신이 하고 응답은 우주가 하며 허용은 다시 당신의 몫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그 첫 번째 단계, 요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요청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는 이미 매 순간 요청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
그것이 오늘 밤의 핵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요청을 언어로 이해합니다. 소원을 적고 기도문을 외우고 확언을 반복하는 것이 요청이라고 생각하지요. 물론 그 행위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에이브러햄 힉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진짜 요청은 당신의 입술이 아니라 당신의 감정에서 출발한다고. 당신이 어떤 말을 하느냐보다 그 말을 할 때 당신의 내면이 어떤 주파수를 방출하고 있느냐가 실제 신호가 된다는 것입니다. 언어는 표면이고 감정은 그 아래 흐르는 전류입니다. 에이브러햄 힉스의 가르침 중 가장 핵심적인 문장이 있습니다. 당신은 원함과 주의 통해 요청한다. 이 말을 천천히 음미해 보세요. 당신이 무언가에 주의를 기울이는 순간 그것을 향한 진동이 시작됩니다. 당신이 무언가를 원하는 순간 그 원함 자체가 이미 우주를 향한 신호가 됩니다. 기도문을 완벽하게 외울 필요가 없습니다. 의식을 어디에 두느냐, 감정이 무엇을 향해 흐르느냐, 그것이 바로 요청의 본질입니다. 라디오를 생각해 보세요. 주파수가 맞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음악도 들리지 않습니다. 우리의 감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입으로는 나는 풍요롭다고 말하면서 마음속으로는 하지만 지금 통장이 비어 있어 라고 느끼고 있다면 우주가 수신하는 신호는 무엇일까요? 에이브러햄 힉스는 이것을 명확히 합니다. 감정의 주파수가 언어보다 먼저 발신된다고. 당신이 진정으로 어떤 감정 상태에 있느냐, 그것이 실제로 우주에 전달되는 요청의 내용입니다. 말은 그 뒤를 따릅니다. 일상의 예시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퇴근길 꽉 막힌 도로 위에 앉아 있습니다. 차는 움직이지 않고 시간은 흘러가고 몸은 점점 굳어갑니다. 짜증이 밀려옵니다. 이 순간 당신은 무언가를 강렬하게 원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유롭게 이동하는 것, 막힘없이 흐르는 것, 편안한 귀갓길을. 에이브러햄 힉스의 관점에서 보면 이 짜증의 감정 자체가 이미 하나의 요청입니다. 여유로운 이동을 향한 진동 신호가 그 불편함 속에서 발신되고 있는 것입니다. 원치 않는 경험이 원하는 것을 더욱 선명하게 정의해주는 순간입니다. 이것이 에이브러햄 힉스가 말하는 역설적 진실입니다. 원치 않는 경험 자체가 이미 하나의 요청이 된다는 것. 당신이 외로움을 느낄 때 그 감정은 진정한 연결을 향한 요청입니다. 당신이 지침을 느낄 때 그것은 진정한 쉼을 향한 요청입니다. 당신이 불안을 느낄 때 그것은 안정과 평화를 향한 요청입니다. 불편함을 억누르거나 외면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불편함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가리키는 나침반이기 때문입니다. 원치 않는 것을 명확히 경험할수록 원하는 것도 그만큼 선명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 간절하게 말해야 이루어진다. 더 강하게 원해야 한다. 더 많이 기도해야 한다. 그러나 에이브러햄 힉스는 이 믿음에 조용히 반문합니다. 간절함 뒤에 어떤 감정이 있는지를 보라고. 만약 그 간절함 안에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결핍의 감정이 담겨 있다면 우주는 그 결핍의 주파수를 수신합니다. 말의 강도가 아니라 감정의 질이 신호를 결정합니다.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느끼는 감정 상태, 그것이 이미 요청의 전부입니다. 진동은 미래에 있지 않습니다. 진동은 지금 이 순간에 있습니다. 당신이 지금 이 순간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느냐, 지금 무엇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느냐, 지금 어떤 생각이 마음 안에서 흐르고 있느냐, 이 모든 것이 현재 진행형의 요청입니다. 잠들기 직전의 이 순간도 예외가 아닙니다. 지금 당신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부드럽게 살펴보세요. 두려움을 향하고 있다면 그것도 하나의 신호입니다. 평화를 향하고 있다면 그건 역시 하나의 신호입니다. 신호는 멈추지 않습니다. 에이브러햄 힉스는 감정을 진동의 지표라고 부릅니다. 지금 내가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는지를 알면 내가 어떤 주파수를 방출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는 뜻입니다. 기쁨, 감사, 사랑의 감정은 높은 진동을 만들어냅니다. 두려움, 분노, 절망의 감정은 낮은 진동을 만들어냅니다. 중요한 것은 낮은 진동을 억누르거나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감정을 인식하고 그것이 무엇을 향한 요청인지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감정은 적이 아니라 안내자입니다. 지금 당신의 감정이 무엇을 가리키고 있는지 조용히 들어보세요. 오늘 밤 잠들기 전 단 하나의 실천을 권합니다. 매우 간단합니다. 눈을 감고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진심으로 원하는 것 한 가지를 떠올려 보세요. 그것을 말로 표현하려 하지 마세요. 대신 그것이 이미 이루어진 상태를 느껴보세요. 그 느낌이 어떤지를 몸으로 경험해 보세요. 따뜻한가요? 가벼운가요? 가슴이 열리는 느낌인가요? 그 감각이 바로 요청입니다. 언어보다 먼저 발신되는 진동의 신호입니다. 그 상태로 천천히 잠속으로 들어가세요. 잠재의식은 그 신호를 밤새 간직할 것입니다. 에이브러햄 힉스는 말합니다. 우주는 당신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진동을 듣는다고. 그리고 그 진동은 당신이 무엇에 주의를 기울이고 무엇을 원하며
어떤 감정 속에 머물고 있는지로 만들어집니다. 당신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그렇다면 더 의식적으로 요청할 수 있지 않을까요? 더 명확하게, 더 따뜻하게, 더 허용하는 마음으로. 그것이 이 여정의 시작입니다. 오늘 밤 그 시작을 함께 했습니다. 오늘 밤 두 문장을 마음에 담고 잠드세요. 에이브러햄 힉스의 말입니다. 당신은 원함과 주의를 통해 요청한다. 그것이 요청의 전부다. 그리고 이 말도 함께 원치 않는 것을 경험하는 순간 당신은 이미 원하는 것을 향해 방향을 틀고 있다. 이 두 문장이 오늘 밤 당신의 잠재의식 속에 조용히 스며들기를 바랍니다. 편안히 쉬세요.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눈꺼풀이 무거워지고 있습니다. 숨을 한번 깊게 들이쉬고 천천히 내쉬세요. 오늘 밤 우리가 함께 탐험할 이야기는 단 한 문장으로 시작됩니다. 우주는 이미 응답했습니다. 당신이 원하는 것은 아직 눈에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에이브러햄 힉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무언가를 원하는 순간 우주는 이미 그 요청에 응답한다고. 돌멩이 하나가 호수에 떨어지면 파문은 즉각적으로 퍼져나갑니다. 돌이 물에 닿은 뒤 한참 뒤에 파문이 생기지 않습니다. 요청과 응답은 그처럼 동시에 일어납니다. 우리가 느끼는 시간의 지연은 응답이 늦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응답과 아직 주파수를 맞추지 못한 것입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는 것이 오늘 밤의 핵심입니다. 에이브러햄 힉스는 이 공간에 이름을 붙였습니다. 바로 창조의 소용돌이, 영어로는 Vortex of Creation입니다. 이 소용돌이는 당신이 지금까지 원했던 모든 것들이 이미 진동적 형태로 모여있는 공간입니다. 더 나은 관계, 풍요로운 삶, 건강한 몸, 평화로운 마음. 당신이 삶 속에서 경험한 크고 작은 불편함들이 오히려 이 소용돌이를 더욱 풍성하게 채워왔습니다. 원치 않는 경험을 할 때마다 당신은 무의식적으로 원하는 것을 향해 신호를 보냈고 그 신호들이 이 진동의 공간에 차곡차곡 쌓여 있습니다. 잠드는 순간에도 잠재의식은 듣고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이 말을 깊이 받아들이세요. 당신이 원하는 것은 이미 진동적 현실 속에 존재합니다. 물질 세계에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은 씨앗이 아직 땅 위로 싹을 틔우지 않은 것과 같습니다. 씨앗은 이미 땅 속에 있습니다. 생명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에이브러햄 힉스는 이것을 진동적 현실이라고 부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에너지의 차원에서는 이미 완성된 현실입니다. 당신이 할 일은 그것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이미 만들어진 것과 주파수를 맞추는 것입니다. 라디오를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듣고 싶은 방송국은 항상 그 주파수에서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방송이 멈춘 것이 아닙니다. 다만 당신의 다이얼이 아직 그 주파수에 맞춰지지 않은 것입니다. 창조의 소용돌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이 원하는 것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그 소용돌이 안에서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 하나, 그 주파수에 튜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튜닝의 도구가 바로 감정입니다. 에이브러햄 힉스는 감정을 나침반이라고 부릅니다. 당신이 지금 느끼는 감정은 단순한 기분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현재 창조의 소용돌이 안에 있는지 밖에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려주는 신호입니다. 기쁨을 느낀다면 당신은 소용돌이 안에 있습니다. 감사함이 넘친다면 당신은 소용돌이 안에 있습니다. 반대로 불안하거나 조급하거나 의심스럽다면 그것은 당신이 소용돌이 밖으로 나와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 나침반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 조용히 살펴보세요. 소용돌이 밖에 있을 때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는 걸까?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는 건 아닐까? 이 생각들이 바로 저항입니다. 저항은 응답의 흐름을 막는 벽입니다. 반면 소용돌이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느낍니다. 서두르지 않습니다.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저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강물처럼 원하는 것이 반드시 온다는 것을 압니다. 이 두 상태의 차이는 노력의 양이 아니라 감정의 방향에 달려 있습니다. 기쁨, 감사, 사랑. 이 세 가지 감정은 단순히 기분 좋은 상태가 아닙니다. 이것들은 가장 높은 진동 주파수를 가진 에너지 상태입니다. 당신이 기쁨을 느낄 때 당신의 몸 전체가 창조의 소용돌이와 같은 주파수로 진동하기 시작합니다. 감사를 느낄 때 당신은 이미 받은 것처럼 에너지를 발산합니다. 그리고 우주는 그 신호에 응답합니다. 더 많은 감사할 것들을 보내줍니다. 에이브러햄 힉스는 말합니다. 기분 좋게 느끼는 것이 당신의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그것이 소용돌이로 들어가는 가장 빠른 길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오해
오해를 합니다. 아직 현실에 나타나지 않았으니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다. 그래서 포기합니다. 의심합니다. 더 강하게 원하려고 애씁니다. 하지만 에이브러햄 힉스는 이것이 가장 큰 실수라고 말합니다. 진동적 현실과 물질적 현실 사이에는 반드시 시차가 존재합니다. 씨앗을 심은 날 당장 열매를 기대하지 않듯이 진동적 창조가 물질 세계로 나타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시간 동안 당신이 해야 할 일은 더 애쓰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루어졌다는 느낌 속에 머무는 것입니다. 봄에 씨앗을 심은 농부를 상상해 보세요. 그는 매일 땅을 바라보며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씨앗이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땅 속에서 이미 생명이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진동적 현실도 이와 같습니다. 당신의 요청은 이미 에너지의 세계에서 형태를 갖추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없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보이지 않는 곳에서 가장 중요한 일들이 조용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당신이 할 일은 그 과정을 신뢰하며 소용돌이 안에 머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소용돌이 안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요? 에이브러햄 힉스는 말합니다. 억지로 기쁨을 만들어내려 하지 마세요. 그 대신 지금 이 순간 조금이라도 더 편안하게 느낄 수 있는 생각을 찾으세요. 감사할 수 있는 아주 작은 것 하나를 떠올리세요. 오늘 마신 따뜻한 커피 한 잔, 잠들기 전 이 조용한 시간, 숨을 쉴 수 있다는 사실, 이런 작은 감사들이 당신의 진동을 조금씩 높여줍니다. 그리고 그 진동이 높아질수록 당신은 창조의 소용돌이에 조금 더 가까워집니다. 거대한 도약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작은 안도감 하나면 충분합니다. 에이브러햄 힉스는 감사의 폭주라는 실천을 제안합니다. 하루 중 어느 순간이든 감사할 수 있는 것들을 연속으로 떠올리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를 찾으면 또 하나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두 개가 보이면 세 개가 보입니다. 이것이 바로 소용돌이의 원리입니다. 긍정적인 진동은 더 많은 긍정적인 진동을 끌어당깁니다. 감사는 저항을 녹이는 가장 빠른 도구입니다. 지금 이 순간 눈을 감고 딱 한 가지만 떠올려 보세요. 당신이 진심으로 감사한 것 하나. 창조의 소용돌이는 당신이 만들어야 할 무언가가 아닙니다. 그것은 이미 존재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지금까지 원했던 모든 것들, 꿈꿨던 모든 것들이 그 안에 모여 있습니다. 소용돌이는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신의 내면 깊은 곳에 있는 더 높은 자아는 이미 그 소용돌이 안에 있습니다. 항상 당신을 향해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 신호가 바로 기쁨입니다. 설렘입니다. 평화입니다. 그 감정들을 느낄 때 당신은 소용돌이와 연결되고 있는 것입니다. 에이브러햄 힉스가 말하는 3단계 창조 프로세스에서 2단계는 우주의 역할입니다. 1단계가 요청이라면 2단계는 우주가 그 요청에 응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단계에서 당신이 해야 할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주가 알아서 합니다. 당신이 원하는 것의 진동적 버전을 소용돌이 안에 배치하는 것은 우주의 일입니다. 당신이 그것을 도울 필요도, 서두를 필요도, 강요할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이 사실을 알고 있으면 됩니다. 응답은 이미 이루어졌다는 것을. 오늘 밤 잠들기 전 딱 한 가지만 해보세요. 눈을 감고 이렇게 말해보세요. 내가 원하는 것은 이미 진동적 공간에 존재한다. 우주는 이미 응답했다. 나는 그저 그 주파수에 맞추어 가면 된다. 이 세 문장을 억지로 믿으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가능성으로 열어두세요. 그 열림 자체가 이미 소용돌이를 향한 첫걸음입니다. 잠드는 순간에도 잠재의식은 듣고 있습니다. 오늘 밤 당신의 잠재의식이 이 진실을 깊이 받아들이도록 그냥 내려놓으세요. 에이브러햄 힉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원하는 것은 이미 창조되었고 진동적으로 당신의 정렬을 기다리고 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말합니다. 기분 좋게 느끼는 것이 당신의 가장 중요한 일이다. 이 두 문장을 오늘 밤 가슴에 품고 잠드세요. 내일 아침 눈을 뜰 때 당신은 어제보다 조금 더 소용돌이에 가까이 있을 것입니다. 이제 천천히 호흡을 가라앉히세요. 몸의 긴장을 하나씩 내려놓으세요. 우주는 이미 응답했습니다. 당신이 해야 할 일은 오늘 밤 여기서 끝났습니다. 그냥 받아들이세요. 그냥 믿으세요. 그리고 편안히 잠드세요.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이미 많은 것을 요청해 왔습니다. 더 나은 삶, 더 깊은 관계, 더 풍요로운 현실. 그 요청들은 말이 아니라 진동으로 이미 우주에 전달되었습니다. 그리고 우주는 이미 응답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아직 그것이 손에 잡히지 않는 걸까요? 오늘 밤 우리는 그 마지막 문 앞에 섭니다. 그 문의 이름은 바로 허용입니다. 에이브러햄 힉스는
말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요청하는 법을 이미 알고 있다고, 원하는 것을 간절히 바라고 그것을 상상하고 기도하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창조의 3단계 중 첫 번째인 요청, 두 번째인 우주의 응답까지는 자동으로 이루어집니다. 문제는 세 번째 단계, 즉 허용에서 거의 모든 사람이 멈춰선다는 것입니다. 허용은 특별한 행동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지 않음으로써 완성되는 단계입니다. 당신이 이미 받을 자격이 있다는 사실을 진동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바로 허용입니다. 허용의 반대는 저항입니다. 저항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드는 걱정, 이게 정말 될까? 라는 의심, 왜 아직도 안 오는 거지? 라는 조급함, 이 모든 것이 저항입니다. 에이브러햄 힉스는 의심과 두려움과 조급함이 당신의 진동을 낮춘다고 말합니다. 진동이 낮아지면 이미 우주가 응답해 놓은 그 현실과의 주파수가 어긋납니다. 라디오 주파수를 생각해 보세요. 방송국은 이미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신기의 주파수가 맞지 않으면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습니다. 허용이란 바로 그 주파수를 맞추는 일입니다. 저항을 내려놓는 순간 신호는 저절로 흘러들어옵니다. 잠드는 순간에도 잠재의식은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들기 직전 어떤 진동 상태에 있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 오늘 하루 내내 왜 나는 안 될까? 이건 너무 어렵다는 생각을 반복했다면 그 진동이 수면 중에도 계속 작동합니다. 에이브러햄 힉스의 가르침에서 감정은 단순한 기분이 아닙니다. 감정은 당신이 지금 어떤 진동을 발산하고 있는지를 알려주는 정밀한 지표입니다. 기쁨과 감사와 사랑의 감정은 높은 진동을 만들고 그 높은 진동이 원하는 현실을 끌어당깁니다. 오늘 밤 그 지표를 조용히 확인해 보세요. 에이브러햄 힉스가 제안하는 첫 번째 실천법은 세그먼트 인텐딩, 즉 구간 의도 설정입니다. 하루를 하나의 긴 흐름으로 보지 않고 여러 개의 짧은 구간으로 나눕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순간, 출근하는 순간, 점심을 먹는 순간, 퇴근하는 순간, 잠드는 순간. 각각의 구간이 시작되기 직전 단 30초만 멈추고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이 구간에서 나는 어떤 감정 상태로 있고 싶은가? 예를 들어 중요한 회의 전이라면 나는 이 회의에서 차분하고 명확하게 내 생각을 전달한다고 미리 의도를 설정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긍정 확언이 아닙니다. 진동을 미리 정렬하는 행위입니다. 구간이 시작되기 전에 이미 원하는 감정 주파수를 맞춰놓는 것입니다. 이 작은 습관이 하루 전체의 진동을 바꿉니다. 세그먼트 인텐딩을 처음 시작할 때는 거창하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저녁, 내일 하루를 머릿속에서 세 구간으로만 나눠보세요. 아침, 오후, 저녁. 그리고 각 구간 앞에 딱 한 단어씩 원하는 감정을 붙여보세요. 아침, 평온, 오후, 집중, 저녁, 감사. 이 세 단어가 내일 하루의 진동 지도가 됩니다. 에이브러햄 힉스는 말합니다. 의도적으로 설정된 구간은 우연히 흘러가는 하루보다 훨씬 강력한 창조의 힘을 갖는다고. 당신이 구간마다 원하는 감정 상태를 미리 선택한다는 것은 삶의 주도권을 외부 환경이 아닌 내면의 진동에서 찾는다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 실천법은 Rampage of Appreciation, 감사의 연속 흐름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감사일기를 쓰는 것과 다릅니다. 감사할 것들을 연속으로 빠르게 끊임없이 떠올리는 연습입니다. 오늘 아침 마신 따뜻한 물 한 잔, 창문 너머로 들어온 햇살, 출근길에 들은 좋아하는 노래, 점심에 먹은 따뜻한 국물, 작고 사소한 것들을 빠르게 연속으로 떠올릴수록 진동은 빠르게 상승합니다. 에이브러햄 힉스는 이 방법이 진동을 끌어올리는 가장 빠른 도구 중 하나라고 말합니다. 감사의 감정은 높은 진동 상태를 만들고 그 상태가 바로 허용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감사의 연속 흐름을 실천할 때 중요한 것은 속도입니다. 하나를 깊이 생각하기보다 여러 개를 빠르게 흘려보내는 것이 핵심입니다. 뇌가 반박할 틈을 주지 않는 것입니다. 감사하다고 말하는 순간 뇌는 그런데 이건 아직 안 됐잖아 라고 끼어들려 합니다. 그 전에 다음 감사로 넘어가세요. 지금 숨을 쉬고 있다는 것, 오늘 하루 무사히 지났다는 것, 이 강연을 듣고 있다는 것, 이 모든 것이 감사의 재료입니다. 잠재의식은 크고 작음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진동의 질만을 감지합니다. 작은 감사들이 쌓여 만들어내는 진동의 높이는 어떤
어떤 거창한 선언보다 강력합니다. 에이브러햄 힉스는 매일 아침 기상 직후에 몇 분을 특별히 강조합니다. 잠에서 깨어난 직후 우리의 마음은 아직 하루의 걱정과 계획으로 가득 차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 순간이 진동을 정렬하기 가장 좋은 시간입니다. 눈을 뜨자마자 휴대폰을 집어들거나 뉴스를 확인하는 대신 단 3분만 조용히 앉아보세요. 깊게 숨을 들이쉬고 오늘 하루 어떤 감정 상태로 살고 싶은지를 느껴보세요. 생각이 아니라 느낌입니다. 오늘 나는 가볍고 평온하다. 그 감각을 몸으로 먼저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 아침 의식은 하루 전체의 진동 기준점을 설정합니다. 그리고 하루의 끝, 잠들기 직전의 시간이 있습니다. 에이브러햄 힉스는 이것을 저녁 반성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이것은 오늘의 실수를 돌아보거나 내일의 걱정을 정리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오늘 하루 중 가장 좋았던 순간, 가장 가벼웠던 감정, 작은 기쁨이었던 장면 하나를 조용히 떠올리는 시간입니다. 그 장면을 다시 느끼세요. 그 온기를 몸 안에 다시 불러오세요. 잠재의식은 잠드는 순간까지 듣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진동 상태로 잠들면 수면 중에도 그 진동이 계속 작동하며 창조의 소용돌이와 정렬됩니다. 오늘 밤이 바로 그 연습의 시작입니다. 저녁 반성의 두 번째 단계는 내일의 긍정적인 경험을 미리 상상하는 것입니다. 내일 아침 일어났을 때의 가벼운 기분, 오전에 집중이 잘 되는 느낌, 누군가와 따뜻하게 나누는 대화, 저녁에 느끼는 작은 성취감, 이것들을 마치 이미 일어난 일처럼 느끼며 잠드는 것입니다. 에이브러햄 힉스는 이 상상이 단순한 공상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미리 경험하는 진동이 실제 현실을 그 방향으로 끌어당기는 창조 행위입니다. 잠드는 순간 잠재의식은 그 진동을 밤새 처리합니다. 내일 아침 당신은 이미 정렬된 상태로 눈을 뜨게 됩니다. 허영을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허영은 포기가 아닙니다. 무관심도 아닙니다. 허영은 이미 이루어진 것을 억지로 붙잡으려 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씨앗을 심고 나서 매일 땅을 파헤쳐 뿌리가 자라고 있는지 확인하는 사람을 상상해 보세요. 그 행동이 오히려 성장을 방해합니다. 허영은 씨앗을 심은 뒤 물을 주고 햇빛을 믿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의심하지 않고 조급해하지 않고 그저 이미 자라고 있다는 것을 아는 상태. 에이브러햄 힉스는 말합니다. 저항을 내려놓는 순간 우주는 막힘없이 흐른다고. 그 흐름 속에 당신이 요청한 모든 것이 담겨 있습니다. 진동적 정렬이란 거창한 깨달음의 순간이 아닙니다. 그것은 아주 조용하고 자연스러운 순간에 찾아옵니다. 갑자기 마음이 가벼워지는 순간, 이유 없이 기분이 좋아지는 순간, 오래 기다리던 전화가 걸려오는 순간, 이런 순간들이 바로 당신의 진동이 원하는 현실과 정렬된 신호입니다. 에이브러햄 힉스의 창조의 소용돌이, 즉 보텍스 안에는 당신이 요청한 모든 것이 이미 진동적으로 존재합니다. 세그먼트 인텐딩과 감사의 연속 흐름은 바로 그 소용돌이로 당신을 데려가는 두 개의 문입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 그 문 중 하나를 조용히 열어보세요. 오늘 밤 잠들기 전 딱 하나만 실천해 보세요. 눈을 감고 오늘 하루 중 가장 좋았던 순간 하나를 떠올립니다. 그것이 아주 작은 것이어도 괜찮습니다. 따뜻한 이불의 감촉, 맛있었던 한 끼, 잠깐 스쳤던 누군가의 미소, 그 순간을 다시 느끼세요. 그리고 천천히 내일로 이동합니다. 내일 아침 눈을 떴을 때 몸이 가볍고 마음이 평온한 느낌을 미리 경험해 보세요. 내일 하루가 순조롭게 흘러가는 장면을 마치 영화처럼 조용히 상상하세요. 그 상태로 잠드세요. 잠재의식은 잠드는 순간에도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진동을 밤새 현실로 짜나갑니다. 에이브러햄 힉스는 말합니다. 허영은 배우는 것이 아니라 기억하는 것이라고. 당신은 태어날 때부터 허영하는 존재였습니다. 어린아이가 원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듯 우리도 본래 그런 존재였습니다. 살아오면서 쌓인 의심과 두려움과 조급함이 그 자연스러운 흐름을 막아왔을 뿐입니다. 오늘 밤 그 저항을 조금 내려놓으세요. 단 한 가지 생각만 가지고 잠드세요. 우주는 이미 응답했다. 나는 그것을 받아들인다. 이 문장을 억지로 믿으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느껴보세요. 그 느낌 하나가 오늘 밤 당신의 진동을 바꿉니다. 그리고 그 진동이 내일의 현실을 만듭니다. 오늘 챕터를 마무리하며 에이브러햄 힉스의 말을 조용히 전합니다. 당신은 원하는 것에 대한 주의와 바람과 욕구를 통해 요청합니다. 그것이 바로 요청
요청입니다. 그리고 그 요청에 우주는 이미 응답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단 하나입니다. 허용. 저항을 내려놓고 감사로 진동을 높이고 구간마다 의도를 설정하고 오늘 밤 긍정의 진동으로 잠드는 것. 이 작은 실천들이 쌓여 당신의 현실을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바꾸어 나갑니다. 오늘 밤도 잠재의식은 듣고 있습니다. 편안히 잠드세요. 오늘 하루도 수고했습니다. 이제 눈을 천천히 감아도 좋습니다. 오늘 밤 이 시간은 무언가를 이루려는 시간이 아닙니다. 그냥 내려놓는 시간입니다. 잠드는 이 순간에도 당신의 잠재의식은 여전히 깨어있고 우주의 신호를 조용히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에이브러햄 힉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요청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고. 당신이 무언가를 간절히 원했던 그 순간 그 감정 자체가 이미 우주로 진동을 보낸 것입니다. 오늘 하루 당신이 느꼈던 불편함, 아쉬움, 혹은 더 나은 무언가를 바랐던 그 마음, 그 모든 것이 이미 요청이었습니다. 당신은 이미 1단계를 마쳤습니다. 다시 말할 필요도 다시 빌 필요도 없습니다. 그리고 2단계, 우주의 응답은 이미 일어났습니다. 에이브러햄은 이것을 창조의 소용돌이, 즉 Vortex of Creation이라고 불렀습니다. 당신이 원하는 것들은 이미 그 소용돌이 안에 진동의 형태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아직 눈으로 보지 못했다고 해서 응답이 오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응답은 항상 먼저 옵니다.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을 때 비로소 현실로 나타날 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남은 것은 단 하나입니다. 허용하는 것. 에이브러햄은 말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요청은 비교적 잘합니다. 하지만 허용의 단계에서 막힌다고. 왜냐하면 우리는 의심하고 조급해하고 아직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스스로 진동을 낮추기 때문입니다. 오늘 밤 당신이 해야 할 일은 단 하나입니다. 저항을 내려놓는 것.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지금 이 순간 에이브러햄 힉스가 제안하는 실천을 함께 해봅시다. 이름하여 Rampage of Appreciation. 감사의 물결입니다. 눈을 감고 오늘 하루 감사했던 것 3가지를 천천히 떠올려 보세요. 거창한 것일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마신 따뜻한 커피 한 잔, 누군가의 작은 친절, 혹은 무사히 하루를 마친 내 몸. 그 감사함을 느낄 때 당신의 감정은 기쁨과 사랑의 진동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 진동이 바로 허용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에이브러햄은 감정이 우리가 어떤 진동을 발산하고 있는지를 알려주는 지표라고 했습니다. 기쁨, 감사, 사랑. 이 감정들은 우리를 창조의 소용돌이에 가장 가까이 데려다 줍니다. 잠들기 직전 감사한 것 3가지를 떠올리는 이 작은 습관은 단순한 긍정적 사고가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의 진동을 허용의 주파수로 맞추는 행위입니다. 억지로 믿으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느끼면 됩니다. 느끼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잠드는 이 순간에도 당신의 잠재의식은 우주의 응답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의식이 쉬는 동안 잠재의식은 오늘 밤 당신이 품은 감사의 진동을 고요히 증폭시킵니다. 에이브러햄은 말합니다. 저항이 사라지는 순간 허용은 자연스럽게 일어난다고. 잠은 가장 완전한 저항의 내려놓음입니다. 오늘 밤 감사한 마음으로 눈을 감는다면 당신은 이미 가장 깊은 허용의 상태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밤 그냥 허용하세요. 요청은 이미 전달되었고 우주는 이미 응답했습니다. 남은 것은 오직 당신이 받아들이는 것뿐입니다. 에이브러햄 힉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You ask through your wanting, through your desire. That is the asking. 당신의 바람 자체가 이미 기도입니다. 채널을 구독하시면 이런 이야기를 매일 밤 함께 나눌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에이브러햄이 말하는 감정의 척도, 당신의 진동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밤도 편안히